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해서 2022년부터 적용할 건데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인사제도를 바꾸기로 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바꾼 인사제도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훨씬 우대하고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기업들은 승진에도 연한이 있죠. 어떤 직급에서 어느 정도 쌓여야지 다음 승진하고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나이와 서열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경영진으로 발탁할 수 있는 그 중용하겠다는 메시지. 사실 삼성이 조직 문화를 이미 2016년에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타트업처럼 만들겠다고 해서 큰 삼성을 마치 스타트업 조직화 시키는 문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한 발 더 진전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사장급의 인사 발표에서 지금 46세가 사장이 됐죠.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임원급에서는 30대, 40대 잔뜩 들어왔고요. CEO급에서도 한 40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삼성에서도 30, 40대 경영진 볼 날이 올 겁니다. 과거의 한국 조직, 한국 서열 문화 속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만 이제 그런 개념 사라지겠죠.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고 위기도 없고 하면 연차 따져가면서 기수 따져가면서 승진식 이래도 돼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변화가 발빠른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능력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조직 내에서도 20대, 30대 직원들 전체 구성원에서 비중은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미 작년 원래 계속 나왔던 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대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인사제도 개편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건 자칫 밀레니얼하고 Z세대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사람인데 눈치 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서 그런 걸 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능력이 있으면 정년 지나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에서 흥미로운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 서로에게 존댓말 쓰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직급, 입사년도 이거 이제 확인 못해요. 존대를 하고 입사년도나 직급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서로 동등한 동료로만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온 지 10년 차이가 나건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는 것은 확실히 회사에서 누가 더 많이 기여하느냐, 누가 더 많이 성과를 내느냐 이 문제가 될 거고 또 이거는 누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인사제도의 메시지 같고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연차가 쌓이면 일괄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삼성 이거 없애기로 했잖아요.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그냥 여기서 어떤 역할 상관없이 어떤 기여했던 거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 이제 없애고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방식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있었던 타운홀 미팅 같은 데서도 젊은 사원들의 목소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뭔가 하면 성과급 제도가 좀 아쉽다.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주는 평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과가 잘 나면 일괄적으로 많이 줬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에겐 특출나게 더 보상을 해주겠다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시행했습니다. 점점 이런 변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연차가 쌓인다고 내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구나. 내가 일을 설령 잘 못해도 계속 버티면 되겠구나. 이것도 버려야 될 거고. 변화가 많이 생겼죠. 한국의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굉장히 취약했죠. 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어나 책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정부가 다음에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는 바꿔질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서로 논쟁할 거리는 있을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반대할 거고 또 어떤 누군가는
찬성하겠죠. 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권한을 주는 건 어찌 보면 이건 가장 합리적인 지금 시대에 맞는 공정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순서대로 매겨졌다면 절대평가가 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실적을 기본적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는다는 거고, 모두가 잘하면 모두가 좋은 등급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모두가 못하면 그 중에서 잘했어도 전체적으로 절대평가가 되는 거라서 어찌 보면 동기부여,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더더욱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준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까지는 한 부서가 있으면 부서장이 모든 직원들을 평가를 해요. 상급자가 상대평가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장과의 어떤 관계가 좀 친하다거나 어떤 감정적 개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향식 평가 말고 동료가 하는 평가 항목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할 때 어땠고 원래 뭘 했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나를 공정하게 하고 싶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제도에 따라서는 인기 투표가 될 때도 있고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밀어주기, 땡겨주기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계속 반영할 건데,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좀 고민하겠다는 거니까 아마 앞으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완되고 하겠죠. 평가가 바뀐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만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매겨질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왜 하필 지금 2021년 연말에 개편을 결심한 걸까요? 왜냐면 2022년은 호락호락한 해가 아닐 겁니다. 위기가 좀 많을 겁니다. 경제적 상황, 산업적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도 많을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많은 시험될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받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반도체라던가 다양한 비즈니스 구도에서 다양한 경쟁 구도나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경영자의 리더십,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가 들어서는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인사의 방향을 가져갈 건가, 이게 단지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의 메시지 같은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과 혁신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 메시지 같은 거죠. 최근에 수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의 인사제도 개편에서의 메시지가 다 그거였어요. 호봉제 기대하고 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개편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 사람들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시대에 호봉제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20년 전, 30년 전 옛날에 입사하던 사람들이 그걸 머릿속에 딱 그리고 가면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 입사하는 젊은 분들 머릿속에 나는 그냥 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꾸준히 뭔가 인상, 이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건 거죠. 내 능력을 더 발휘해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 이 생각이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요, 영원히 있을 수도 없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봉제가 다 사라져도 이게 개인들에게 너무 슬픈 일이야,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공채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그것도 말씀 주세요. 이제까지의 채용은 정기 공채 같은 일종의 기수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런 게 있었다면 채용이 다 수시 채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한국 사회에서 대졸자 공채가 1956년인가 이때부터 했어요. 공채가 가진 장점이 뭐냐?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거 하나, 또 하나 대학교를 졸업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직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 이게 일자리 확보, 취업률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는 단점이 되고 있죠.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스펙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당장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걸 지금 당장 알 수는 없다 보니까, 들어올 때 이왕이면 좀 좋은 학교, 각종 점수들 좀 좋고 대외적인 뭔가 활동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뽑잖아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정말 일을 잘할 거냐? 막상 데리고 와봤더니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이제는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면 이건 특정 직무, 특정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뽑겠죠. 그러면 스펙이 아니고 인턴십을 통해서 뭔가 실무를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겠죠. 앞으로 대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작은 기업이라도 경험을 쌓고 실무를 쌓고 나서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까지는 첫 직장 작은 데 들어가면 계속 작은 데만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대기업 들어간다고 몇 년씩 재수했었죠.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책상에 앉아서 점수 높이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기업이든 들어가서 자신의 실무를 쌓는 역할, 이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사제도 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채용이라던가 그리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갖고 있던 일하는 방식, 평가의 방식, 이 모든 관성의 변화, 또 거기다가 제도에 있어서 고용의 유연성까지 많은 것들이 도미노처럼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 한국 기업들의 이런 변화를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싫고 좋고와 무관하게 기업들의 태도 변화는 산업의 방향 변화와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다닌 기업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사제도 바꾸는 게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 전국에 아마 수많은 회사들 다니는 직장인 모두와 연관되는 걸 겁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관심 가질 때 세상에 어떤 이슈, 특히나 굵직굵직한 이슈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